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무슨 자기 소신이나 신념이 있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게는 그냥 자기 보위, 자기의 사적 이해관계에 네. 따라서 네. 뭐 굉장히 이게 자기의 생각들, 말들을 네. 굉장히 바꿔왔다. 네. 특히나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뭐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심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사실은 네. 윤석열 같은 경우에 무슨 소신이나 신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소신은 네. 없다고 보여요. 우리 이성윤 의원님은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셨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예. 또 당시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수사를 하게 됐잖아요. 예. 네. 또 당시 이제 제가 그 수사 지휘를 내린 바가 예. 있고 그때 검찰총장이 수사 방해를 한 적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중앙지검장에 2020년 1월 10일 날 부임했는데 네. 3, 4월 무렵에 네. 그 지금 말한 검언적 사건, 네. 그다음에 장모 요양병원 사건, 네.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네. 그다음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네, 고발이 됐습니다. 그 사건을 4개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착수한 수사가 바로 검언적 사건이거든요. 네. 네. 저희가 압수수색 무렵에 윤석열이 저한테 아주 오전 10시 한 반쯤에 전화 와가지고 다짜고짜 네가 뒤질라고 환장했냐, 네. 네. 네가 눈깔에 베린 거냐고 네, 그런 네. 막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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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공부 집행 중인 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눈에 뵈는 게 없냐 할 때. 그럴 때는요 윤석열을 화내게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네. 저쪽에서 화를 내면 조근조근 더 말해줘야 더 화는. 아, 네. 그러면 화가 끝입니다. 아, 제가 윤석열이 화낼 때는 같이 막같이 화내는 네. 게 아니고 네. 제가 조근조근 설명을 하고 막 네, 그렇게 네, 네. 하면 더 네. 화를 내니까 네.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그 말이 굉장히 거친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욕설에 비슷한 예. 뭐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느냐라는 정도가 아니고 뭐 이른바 그 세속으로 눈깔이라고 예. 한다든지 또 사실은 이 감찰을 제가 이제 장관이 막 돼가지고 MBC 보도에 의해서 예. 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제가 이 감찰을 지시하게 됐어요. 예. 이 감찰을 위한 처음에 이제 조사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언론 보도가 있으니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업무에 관한 지휘권을 발동해야 되고 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떤 전말 뭔가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이제 조사를 해보라라는 건 장관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때 우리 대검에 계셨던 감찰부장님 한동수 부장님께서 뭐 상당히 또 이와 비슷한 그 수모를 당하셨다는 얘기를 그 후에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2020년 4월 2일인데요. 네, 그 네. 전체적인 그 전의 배경으로는 그 뉴스타파에서 2월 17일 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좌적 사건이 보도가 됐고 네. 3월 30일 날 MBC에서 그 이동재 기자의 네, 네. 그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 그 당시에는 이제 채널A 사건만 네, 네. 이제 문제가 돼서 4월 1일 날 이제 검찰총장실에 이제 그 감찰에 대해서 이 제보자 X로 알려진 사람에 대한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그게 이제 한동훈의 그 음성과 그 녹음 파일이 동일한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 네. 과정에 이제 한동훈이 그 남부지검의 수사 상황들을 그 유출하였는지 네, 이런 거 하고 네. 검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요게 이제 확인할 점이어서 감찰 상과장하고 그 검찰총장실에서 이제 보고서를 준비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 감찰부장이 직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네. 중요 사건만 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부속실을 통해서 감찰부장이 이제 보고하러 간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검찰총장실에 들어가 보셨던가요? 거기에 그 우측에 이제 우측에다가 이제 자기 다리를 이제 얹어놓고 네. 그때 이제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쪽에다가 이제 그 놓고 가라라고 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아주
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제가 뭐 그냥 뭐 사회생활을 덜 해서 그런지 판사 시절에 네. 저 앞에도 왔는데 보고하러 네, 왔는데 네. 제가 오는 줄 알았는데 발을 얹어놓고 저기다 놓고 가라고 네, 네. 갑자기 반말을 쓰면서 저한테는 네, 이제 네, 존칭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저렇게 발의를 얹어놓고 반말을 쓸 정도로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킬 만큼 네.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저 순간 이러면 끝이잖아요. 보고 안 된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서를 펼치고 네.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네, 네, 네.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인권부에다가 맡겨놨다. 네, 네. 그러면서 네. 그래 그러면 인권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 감찰부도 병행해서 네, 하겠다. 네, 그러니까 쇼하면 안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쇼라면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저도 그렇게 말이 그렇게 나왔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쇼라면 시작도 하지 네, 않습니다. 네, 네. 객관적으로 네. 조사하겠습니다라고 네, 네. 했더니 거기서 네. 병행하면서 일어나서 네. 제 몸을 가까이 이렇게 확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몸통이 좀 큰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특수부 검사들의 네. 어떤 수사 방식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때 뭐 그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른다 이런 네, 말도 네.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피의자가 굉장한 위협을 느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때 머리가 좀 차가워지면서 침착하게 뭐 좀 네. 이 사람이 치면은 나는 어디를 쳐야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상 먼저 치는 건 안 되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네. 그런 아주 이례적이고 위협적인 그 범죄긴 하죠. 폭행죄를 네, 네. 구성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자체로 네. 이 말을 들은 감찰 상과장은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지 못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직권남용죄가 기수에 네. 이르는 거죠. 네. 그때 내가 압수수색 영장을 쳐서라도 네. 하자라고 했는데 안 네. 따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 말씀하신 대로 형사 판결 행정법원 판결에 네. 설치됐듯이 직권남용죄하고 이런 부분이 기수에 네, 이르는 네, 네. 거죠. 네. 네.